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국임당 대선 후보들의 2차 컷오프에서 4명이 탈락이 됐습니다. 황교안, 하태경, 안상수, 그리고 최재형이 탈락이 됐죠. 후보들의 면면을 보면 처음부터 이미 정해진 수순이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후보에서 탈락한 이들의 핑계와 또 정치권에서의 반응이 또 다른 재미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공정성과 중립성을 내팽개치면서 문재인 정부를 배신하면서까지 대통령 해보겠다고 감사원장직을 사퇴한 최재형에 대한 조롱이 아주 재밌습니다. 정청래 의원님은 최재형을 향해 이렇게 말하죠. 정치 단막극의 조연 배우, 마음을 곱게 써야 우주의 기운도 모인다. 정치는 일확천금을 노리는 도박게임이 아니다. 정치는 아무나 하냐? 정치도 고도의 전문 영역이다. 일장춘몽을 꿈꿨던 그대, 감사원 직원들에게 사과해라. 다시는 정치권에 기웃거리지 마시라. 딴 생각 말고 잘 가시라 라고 후려쳤습니다. 대권 도전에서 떨어졌으니 집안 식구들과 애국가 사절까지 부르면서 묵념을 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댓글 반응도 있었습니다. 여튼 정청래 의원의 조롱과 비판에 또 원희룡이 발끈을 하면서 최재형은 일장춘몽을 꿈꾼 것이 아니라 편하게 살기를 포기하고 국가를 위해서 한몸 던진 것이다. 정부 여당이 엉망으로 만든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한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조롱 따위를 하냐라고 입을 털기도 했습니다.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본인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정청래 의원님의 말씀에 100% 아니 10,000% 공감합니다. 적폐 언론들의 장난질에 놀아나서 깜도 안 되는 사람이 주제도 모르고 나댄 결과인 것이죠. 최재형뿐만 아니라 또 개그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박근혜 정부 당시에 총리까지 지내고 지난 자유한국당 당대표까지 지냈던 황교안이 탈락을 했습니다. 황교안은 대선 토론에 나올 때마다 오로지 4.15 부정선거만을 주장하면서 이 양반이 대체 대선 주자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부정선거 홍보하러 나온 것인지 한심스러움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더 기가 막힌 것은 2차 컷오프에서 탈락이 되자마자 이것도 부정선거라고 주장하고 나서서 또 다른 웃음을 주고 있습니다. 황교안은 특별 기자회견까지 열고 특정 후보의 종합 득표율이 과잉 계산된 것 같다면서 윤석열, 홍준표, 원희룡의 득표는 과잉 계산됐고 유승민의 득표율이 낮게 계산됐다고 주장하면서 후보별 투표율이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며 당 선관위에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 전부터 상태가 좋아 보이지는 않았지만 이 정도면 중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코믹스러운 것은 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면서 지금까지 헛발질하는 사람이 또 하나 있죠. 바로 민경욱인데 민경욱 역시도 우려한 바대로 선관위의 부정선거 범죄 혐의를 규탄해온 황교안 후보가 압도적인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탈락됐다면서 황교안이 공중파 방송까지 출연해서 다시 부정선거 문제를 거론하는 건 부정선거 범죄 세력으로서 너무나 두려운 일이었을 것이라고 입을 털면서 당규와 헌법상 적법 절차 원리를 완전히 내팽개친 국민의힘 당내 경선의 무효를 선언하며 이를 위한 법적 투쟁까지 병행하겠다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뭐 그러든가 말든가인데 황교안이 상승세를 탔는지는 관심 바뀌지만 아마도 국임당에서도 황교안이 토론에 나올 때마다 부정선거만을 주장을 해서 많이 곤혹스러웠을 겁니다.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발언을 허구한 날 TV토론 나올 때마다 해대고 있으니 국임당 입장에서 이러다가 역풍 맞겠다는 위기감도 들었을 겁니다. 지도부 입장에서 차마 말은 못하고 속알이 끙끙하고 있었을 텐데 컷오프로 탈락이 되면서 알터니가 빠진 것 같은 기분이었을 겁니다. 참 정말 황교안이나 민경욱이나 가지가지 합니다. 당신들은 다음 공천도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최재형은 하나님의 확신이 있었다고 하더니 탈락을 했고 황교안도 허구한 날 기도만 하셨을 텐데 하나님은 왜 그들을 버리셨을까요? 깊게 회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 웃기는 것은 황교안은
무속 논란에 쌓인 윤석열에게 사실이 무엇인지 잘 밝혀졌으면 좋겠다. 점은 종교가 아니고 무속신앙을 존중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회가 되면 전도를 해보겠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글쎄요. 전도를 할까요? 아니면 전도를 당할까요? 전도 당하지는 않으면 다행일 듯합니다. 자, 한편 국임당이 이재명 지사의 특검을 주장하면서 국회안에서 천망농성까지 시작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늦은 시간에 이재명 지사께서는 제 발등 찍는 우주농성 중인 국민의힘 이준석 그리고 김기현 대표님께 드리는 감사의 글이라는 장문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그동안 자신이 토건 세력들과 30년 동안 목숨 걸고 싸워오면서 겪었던 지난날의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십니다. 국민께서 더 이상 불로소득과 토건비리 정치 부패로 좌절하지 않게 하겠다. 부패 정치와 토건비리 연합에 맞서 30년을 싸워온 제가 국정 최우선 과제로 개발이익 국민 환수 제도를 도입해서 부동산 공화국의 불명예를 벗고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로 책임을 지겠다. 위기는 기회다. 민간 개발 시장 중심을 외치던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이 개발이익 완전 환수를 주장하는 지금이 바로 개발이익 전액 국민 환수 개혁의 적기다. 우주농성하시는 국민의힘 이준석, 김기현 대표님 제 발등 찍는 헛고생 계속해 주시라.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 설계한 게 알카에다의 9.11 폭발 테러 설계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도둑이 경비원 보고 도둑을 완벽하게 못 막았다는 건 적반하장이다. 성남시장 이재명의 설계는 공공개발이 봉쇄된 마당에 개발이익 100% 독식하는 민간 개발을 막고 민관 합작으로 성남시가 확실하게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설계였다. 공공환수 설계는 이재명이 한 것이고 민간 투자자 내부의 투자 부담 그리고 이익 배분과 사용처 설계는 그들이 한다는 건 초등생도 아는 상식이다.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이 단군 이래 유일한 최대 규모 개발이익 환수를 왜곡하고 민간업자 내부 분배 문제를 이재명이 설계해서 배임을 했다며 이재명 죽이기에 몰두하고 있다. 두 분 대표님 100% 환수 공공개발 막은 것도 국민의힘이고 민간업자 참여를 강요한 것도 국민의힘이고 민간업자 이익을 나눠 가진 것도 국민의힘이다. 작물 나눠 가진 자가 도둑이고 이익 본자가 범인이다. 님들께서 우주농성 도보행진하며 선동을 해도 내부자들 속 미개인이 아닌 국민은 이 사건이 국힘게이트 이재명의 최대 치적임을 금방 파악하신다. 팔수록 국힘의 비리가 나왔고 앞으로도 계속 국힘 비리만 나올 것이다. 이번 대선 끝날 때까지 재발등 찍기 계속해 주시기 바라며 이재명의 행정 능력, 청렴성, 행정 성과를 전 국민에게 장시간 알뜰하게 홍보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저들이 파고 또 파도 이재명 지사와의 연결고리를 찾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안에 천막까지 치면서 여기에 목을 매는 이유 어렵지 않지요. 바로 이재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재명이 너무 무섭기 때문인 것이죠. 이재명 지사는 역대 그 어느 후보들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조중동과 전면전을 선포했고 토건 세력과 전면전을 선포했고 기득권들과 전면전을 선포했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반대급부적으로 그만큼 위험도 많이 도사리고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잘못된 세상을 바로잡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장서서 길을 만들어주는 든든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함께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재명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